저장님 감사합니다. 아태해 센터의 사무총장님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발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저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어떤 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호주 캔베라에서 지금 접속하고 있는데요. 그 호주에는 여기에 많은 원주민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그 호주 캔베라에 계시는 원주민 또 마을 또 원주민 분들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피해자들 또 여러 공동체 또 무형유산 또 개인들에게 끼쳐진 영향을 절대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또 여러 재난재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또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특히 무형유산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태평양 제도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 감염률과 사망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하와이는 아니고요. 사실 호주나 뉴질랜드, 하와이 같은 경우는 감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제도에서는 314명의 확진자 수만 나왔고 어제 기준으로 9명의 사망자만 있었습니다. 그래프 아래쪽을 보시면 괌이고요. 괌이 저 약간 갈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선인데 괌에는 이제 미군 기지가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괌에서도 이 미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확진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태평양 제도에 많은 감염자가 있다거나 확진자가 있다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경제 면에 있어서 악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관광 산업이 많이 쇠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저희 동료분들, 친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연행을 하고 공연하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관광객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무형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현을 하고 연행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재난 재해가 무형유산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과거에도 재난 재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무형유산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줄리에트 박사님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악영향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지만 과거에는 여러 이제 재난재해 19세기 또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여러 재난재해 또 질환으로 인해서 95%의 인구가 경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2%의 스페인 플루 독감 때문에는 거의 일부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의 40%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 마을의 추장들도 많이 감염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그렇게까지 많은 확진자 수를 낳지는 않고 있지만 과거에는 정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영향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무형유산이 계속해서 연행됐다라는 것이 오히려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무형유산을 지켜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특정 세계유산과 일을 해왔습니다. 이 세계유산은 거의 완전한 관리가 그 원주민 공동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국가가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로이마타 추장의 영지인데요. 이게 바누아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3월에 카테고리 5급의 사이클론 팸이라는 사이클론이 이 도서 지역을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저와 같이 일을 하는데요. 이게 2015년 3월에 사이클론이 강타하고 저희가 5월에 갔었는데 5월에 가보니까 가장 큰 피해는 관광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오히려 이제 전통 유산이 있었던 곳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통 그 유산, 무형 유산이 있었던 곳들은 그 자연 유산이 있었던 것, 유형 유산이 있었던 곳들은 오히려 파괴가 덜하고 관광지가 더욱더 파괴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통적인 어떤 재난 경감 노력에 대해서 공동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무형유산뿐만 아니라 유형유산에 대해서도 공동체가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사이클론 피해가 있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출장을 가고 여기 유산 관리를 하는 공동체 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 특히 무형유산은 많은 악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인가? 늘 그러한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네스코 2017년 기준으로 문헌조사가 있었는데요. 자연재해 또 자연재난이 무형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을 보면은 사실 무형유산이 그렇게까지 악영향을 받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연이 많이 파괴되고 훼손이 되고 여러 구조물이 파괴되고 뭐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지언정 무형유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훼손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그 사이클론 팸이 강타한 바누아투에서도 제가 직접 직면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무형유산이 오히려 어떻게 이런 심각한 재난재해가 있을 때도 이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팬데믹과 같은 질병이 있고 또 분쟁이 있어도 무형유산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지켜지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공동체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알게 된 것이 사실 보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승 방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무형유산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전승이 돼 왔고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특정한 매개를 통해서 전승이 됐는데 이게 어떤 특정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때 어떻게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승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무형유산을 관리하고 보호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어떻게 위협이 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에릭 교수님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그렉 뱅커프 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이게 예전에 문화와 재난을 주제로 저희가 컨퍼런스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회의 때 발표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산적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슬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또 하나의 복잡한 어떤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재난도 그렇습니다. 문화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재난도 여러 가지 재난이 있고 여러 가지 재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맥락으로 딱 떨어져서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레그 뱅커프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해파리도 위협이 될 수 있고 지진, 군사 쿠데타, 반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운과 기적이 현재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필리핀의 문화에 다 녹여 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를 세분화하고 어떤 것은 인류학의 것, 어떤 것은 고고학의 것, 어떤 것은 뭐 역사학의 것 이렇게 세분화한다는 것은 사회 역동성을 과소평가하는 면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분화해서 우리가 스스로 라벨링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자국 문화의 관점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공동체 관점에서 재난재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공동체가 재난재해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 맥락을 틀로 삼아서 우리가 보호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재난재해가 아니라 공동체가 생각하는 재난재해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누아투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어떤 학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주 쉽게 사람, 장소, 이야기라는 맥락으로 우리가 보호를 하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세계유산, 그리고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워낙 그 세계유산의 재료나 현장성을 중시를 하고 있는 이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이 있는데, 또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무형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의 의미가 부여가 된 것이고, 세계유산에 의미가 부여된 것이 무형유산인데, 이것을 공동체가 스스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입장에서 사람, 장소, 이야기라는 어떤 축을, 세 가지 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형유산은 결국에는 사람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사람이 개인이 될 수 있고 공동체, 전승자, 제도, 또 국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또 주민들, 이 사람들이 유산의 매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축은 장소입니다. 장소는 그 물리적 그 위치가 될 수 있고, 현장, 환경, 자원, 숲, 특정 물건, 인공물이 될 수도 있고요. 사용이 되는 재료들, 활용이 되는 것들, 물리적인 것들,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형의 어떤 유산인 것입니다. 지식, 내러티브, 우리의 관습, 전통들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지만 이런 모델을 통해서 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은 결국에는 재난재해가 있을 때도 우리가 보호를 잘 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순한 모델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좀 더 복잡한 세분화된 모델로 키워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보호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까지도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장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장소 이야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개인이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장소 같은 경우는 그 물리적인 현장, 그 장소, 그 위치, 자원이 있고,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 무형의 어떤 자원, 지식, 전통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서 표현이 됩니다. 표현은 공연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언어로서, 관습으로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되는 것과 전승이 되는 것은 별도의 프로세스입니다. 표현은 공연으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전승은 공간을 통해서 전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룹 간에 전승이 될 수 있고, 외부 다른 누군가에게 전승이 될 수 있고, 혹은 이게 절도를 당해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정복을 당해서 그렇게 전승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시간에 걸쳐서 전승이 됩니다. 세대 간의 전승이 될 수 있고, 어떤 하나의 기념비가 돼서 여러 사람들이 전승을 함께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록 속에 의존해서, 아니면 기억에 의존해서 계속해서 시간에 걸쳐서 전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 떼어서 프로세스별로 정리를 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전승이 될 때 각각의 전승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사람, 장소, 이야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잘 잡아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또 이제 국제 차원에서 각각의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고 또 전승이 되는지를 잘 알아야 나중에 이제 재난재해가 왔을 때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승 자체도 하나의 큰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방법론 면에 있어서 전승 방법을 잘 알아야 보호를 더욱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게 재료에 대한 접근, 또 장소에 대한 접근, 그리고 사람의 이동 간의 제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어떤 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다른 연사님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위기가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건강성에 악영향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연행을 못해서, 내가 공연 장소에 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위기인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전승 방법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